오늘의 수익버스 만나고 오셨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시장 분위기는 녹록지가 않아요. 저희 투자자분들도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시장이냐라고 불만 소리가 많으신데요. 이번에는 간밤에 뉴욕 증시도 멈췄던 악재가 있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니라 해리스 트레이드로 바꿔야 되나?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1.49%가량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보여줬던 그 소외주들의 반란은 또 사라졌어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 가지 투자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팩트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우원명 부대표, 이건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두 분의 고견으로 시장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텔레그램에도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역시 트럼프냐 해리스냐 말 많죠.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은 그냥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걸. 해리스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트럼프 후보의 19에서 29%포인트가량을 앞선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 결과도 해리스가 우호적이긴 했지만 각 지역구별로 봤을 때는 접전 속에 트럼프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최근에 커졌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올랐던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야? 하면서 비트코인 빠르게 빼는 투자자죠. 5%가량의 급락, 6만 9천 달러가 붕괴됐다고 오늘 오전에 속보로 나왔고요. 그리고 시장의 반응도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가 격하게 나오는 중이다. 대마, 신재생 그리고 2차 전지 이야기가 하고 있고요. 똥밭에 굴러도 주식판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해리스가 뜨면 대마초와 신재생이죠. 그런데 빠른 손이 필요한 날이니만큼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매매 환경과 센스가 없으면 당일 테마 매매 쫓아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글을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간밤에 먼저 힌트가 나왔죠. 트럼프 미디어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같이 올랐던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타나면서 앞서 보였던 비트코인과 함께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테마주, 트럼프 테마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분위기는 어떨까도 보시죠. 먼저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주 중에서 해리스 테마주, 우리바이오가 20% 가까운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은 그래도 오전보다는 상승세가 더디긴 하지만 현대약품과 오성첨단 소재도 3%가량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테마주는 파란불이 짙게 깔렸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테마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주 초만 해도, 주 중반만 해도 강했던 테마였는데 현 구간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예.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 그러다 갑자기 또 해리스가 역전됐다. 원래 그냥 선거를 앞두고선 이렇게 뉴스가 계속 바뀌는 거죠? 최근 트럼프가 이제 등장하고 나서부터 네. 세 번째 지금 대선인데 세 번째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 모두. 예전에는 힐러리랑 했을 때도 그렇죠. 그렇죠. 힐러리 때도 힐러리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연이어 집권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또 바이든 대통령이 됐죠. 맞아요. 예, 그때도 경합주에서 아주 싸움이 좀 컸기 때문에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개표를 또 다시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한 4년 전 일이네요, 벌써. 네. 근데 이번에도 지금 경합주 한 7개 주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전체 여론조사는 미국 선거 방식에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주 단위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경합주 중에 미시건주,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렇게 이제 주로 5대5 주변에 있는 러스트벨트 지역의 그 경합주들이 있는데 그쪽이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나와서 CNN에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지금 미시건이랑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좀 압도적 최근에 조사한 거에 비하면 좀 1~2% 차이로 이기고 그랬는데 네. 좀 큰 차이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 있고요. 또 이제 하나 그 가장 중요한 게 펜실베니아다 이런 얘기는 아마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가 지금 선거인단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또 이제 동률이 나왔습니다. 거의. 예, 그러니까 최근에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라는 여론조사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 그전에는 해리스가 우세했었고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사실은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다들 오차 범위 내입니다. 오차 그렇죠. 범위가 거의 4에서 5% 사이인데 그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함 열어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또 사전 투표한 거를 어떻게 아냐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사전 투표한 사람들한테는 또 여론조사를 한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여전히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근데 그동안 워낙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달리다가 맞아요. 해리스가 우세하다는 게 나오니까 갑자기 또 이제 많이 빠졌던 해리스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건데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나 뭐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펀더멘탈에 기반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선거 끝나고 나면 뭐가 됐든지 마지막 불꽃 이후에 빠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리스 후보 테마주가 움직이는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해리스 후보 대표 테마주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와 겹치는 거는 사실 네. 상승폭이 좀 더딜 수 있으니까 대마 관련주, 뭐 낙태 관련주 그리고 신재생을 탑픽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장에 오르고 있는 이 종목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도 상승을 오후까지 유지하지 못하다라는 거는 아직 시장이 안 믿어서일까요? 아니면 뭐 이제 곧 이벤트가 소멸되니까 굳이 상승 탄력이 그리 강하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굳이 내가 어느 쪽에 베팅을 걸 이유도 없고 나한테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비트코인 갖고 있으니까 나는 트럼프를 지지해. 나는 2차 전지를 갖고 있으니까 해리스를 지지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네. 네, 본인이 투표하는 것도 아닌데. 네. 예, 그러니까 어차피 결과는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방향에 베팅을 한다는 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베팅이죠. 그냥 투기성으로 내가 홀짝하는 거랑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홀짝은 그래도 뭐 100% 정해진 게 있는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트럼프 관련주들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해리스 관련주들이 오를 것이냐는 또 모릅니다. 시장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그나마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는 섹터죠. 뭐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나 이쪽은 업황이 회복하는 중인데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더 그때 올라갈 때 따라서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반면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를 또 갖고 계신 분들도 또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렇게 지금 너무 그 안에서도 펀더멘탈 갖고 있는 종목들은 유심히 보시되 결론이 나고 사셔도 늦지 않다. 굳이 그 지금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해리스 테마로 꼽혔던 종목들 오후장까지의 주가 변동은 어떤지 한번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바이오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테마 안에서 가장 강합니다. 오히려 오후 들어서 거래가 몰리고 있어요. 18.77% 올라주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리스 테마 후보주 안에서 그 후보 테마주 안에서 수급이 우리바이오로 쏠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대명에너지라던가 현대약품은 오후에 힘이 빠집니다. 대명에너지는 4.66% 상승으로 오전에 보여줬던 탄력도가 줄어들었고요. 현대약품도 보실까요? 현 구간에서는 3.47% 오름세만 나타내고 있어요.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트럼프 테마 후보주들의 경우에도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8.23%의 약세를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과 함께 연동되는 종목이죠. 7.73% 하락 보여주고 있어요. 우원명 부대표님, 예. 그냥 종목으로 봤을 때는 해리스 후보 테마라고 다가는 거 아니고 그 안에서도 오후장 분위기 보고 요거다 하고 지금 한 종목으로 쏠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뭐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지금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뭐 대형주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면 뭐 이런 식의 어떤 테마성 종목들이 수급 쏠림 좀 덜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시장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수급적으로 조금 가볍게 움직이고 짧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수급이 좀 몰리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앞서도 그 말씀을 해주신 저도 그대로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사실은 지금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지지율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선거일이 뭐 닥쳐오니까 사실은 뭐 그 지지층이 이제 결집하는 영향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양당 정치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림이 거의 없죠. 굉장히 박빙 형태로 항상 선거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뭐 나왔던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 관련해서는 어쨌든 최근에 보시면은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우세를 예상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가 그렇죠. 일부분 조금 조정을 좀 받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내용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테마성이 있는 뭐
아주 중소형주들 말고는 대형주들 예를 들면은 뭐 방산 관련 업체랄지 아니면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베이스가 사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렇죠. 실적이 뭐 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제 약간 호황스럽게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실제로 3분기 지나면서도 그렇고 2분기 때도 그렇고 실적들이 탄탄하게 나오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역시 실적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이를테면 뭐 트럼프 트레이드의 반대쪽에 있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해리스가 당선됐을 경우에 이제 강세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했던 뭐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주가가 뭐 다 약간의 움직임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뭐 영향을 받는 걸 판단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 이미 뭐 1년 이상 전부터 계속해서 업황이나 실적들이 계속 하향되는 그런 흐름들로 진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그 위에 약간의 어떤 정치적 이슈들이 좀 부과가 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누가 되든 간에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짧게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 다만 이제 그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기에는 실제로 이제 당선된 분들이 어떤 언급들을 하고 실제로 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있을 거로 판단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그 예단을 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은 피해야 할 걸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실적 베이스가 좋아지는지 아직까지도 안 좋게 계속 머물러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포커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두 분 다 이야기해 주셨지만 뭔가 제 궁금증을 해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 답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텔레그램방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역시 미 대선이 며칠 안 남은 K 증시 마치 헬게이트와도 같은 변동성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보여주네요. 쉽지 않습니다만 뭐 어쩌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제발 대선 이후에 상승한다면 가장 높이 튈 일만 남았다. 이 정도 원형적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각각의 국가별로 증권 그리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 수익률을 보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코리아, 우리 증시가 보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장입니다. 다들 잘 살아남읍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차원적으로 좀 초딩스럽게 여쭤볼게요. 이건희 대표님, 해리스, 트럼프 누가 당선되는 게 국내 시장에 좋아요? 저는 해리스가 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드 약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정치적 색은 아니죠? 정치색이 아니라 네. 저는 그냥 오로지 주식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트럼프가 가장 큰 공약이 관세를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세를 높이면 우리나라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 산업에 뭐 수출주, 뭐 내수주 이렇게 분류하시는데 하다못해 지금 삼양식품도 수출주죠. 그러니까 지금 내수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내수만 하면 사실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저는 트럼프가 되면 2,500선도 위태위태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시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뒤로 또 주가가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지 트럼프 1기 때도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결국엔 뭐 트럼프 혼자만의 영향으로 주식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충격은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해리스가 되면 사실은 해리스 후보가 되면 충격이 올 게 없죠.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 플러스 알파 정도니까 오히려 안정성은 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지수가 그러면 미국 때문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거냐라고 보면 또 우리나라 내부의 경제 체력도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요즘에 리포트 중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거의 없죠. 많지 않아요. 대부분 홀드하면서 목표가는 낮춥니다. 매수라 그러면서 또 낮추고 이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앞으로 더 잘 벌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로 쏠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자금이 좀 쏠리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남탓만 할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또 좀 있고 거기에 지금 만약에 해리스나 트럼프가 누가 되더라도 다 충격은 올 텐데 네. 해리스가 되는 게 좀 충격이 덜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원명 부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더불어서 사실 그 트럼프 후보의 대표적인 것은 가상화폐 테마주고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의 테마로 대표적인 건 신재생 쪽이잖아요. 근데 둘 다 결과가 나오면 어떤 건 악재고 호재겠지만
마지막에 종착지는 커져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는 이견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빠졌을 때 매수를 해놓고 버티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저는 글쎄요, 뭐 그 생각도 나쁘진 않은데 네. 이렇게 권할 만한 생각은 저는 아닌 걸로 생각이 죄송합니다. 돼요. 왜냐하면 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누가 당선이 되는지를 결과를 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워낙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정책의 어떤 노선이 분명히 차이가 있죠. 뭐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 관련해서 뭐 영향을 좀 받는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시장에 녹아들고 구현이 되고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트럼프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아주 일차원적으로 어떤 섹터가 올라간다, 네. 아니면 뭐 빠진다, 해리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게 접근하시는 그 이를테면 그 접근 방법은 네. 굉장히 조금 좀 무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 다르게, 들으라고 예, 하시는 예, 말씀이시죠? 조금 무딘 좀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사실은 막연하게 이를테면 뭐 관세가 이제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보시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수출 지표들도 말씀드릴 거지만 그 하이브리드 차량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요즘 호전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간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조금 이를테면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받는 영향이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제가 예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게 좀 접근해 나가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답을 내리기 어려운 건데요. 제 이 무자비한 질문에 답을 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텔레그램 방은 저희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실적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시그널랩에서도 빠르게 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10월 수출이 4.6% 증가했고요. 반도체 수출은 역대 10월 중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무역 수지도 17개월 연속 흑자인데 이 중에서 오늘 그 투자자들 주식하시는 분들이 고른 업종은 화장품인 것 같아요. 이번에 10월 기초 화장품 제품류의 잠정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10월의 수치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도 9월, 8월, 7월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10월이 더 높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올 의료기기 화장품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현 애널리스트도요. 수출 데이터 잠정치를 빠르게 올려줬습니다. 기초 화장품은 100만 달러니까 이거 좀 숫자가 좀 어렵네요. 네. 8,150만 달러 색조 화장품 기록했고요. 중국과 일본, 미국 쪽에서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 무려 212%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어요. 색조 시장에서 그 파이가 커지고 있고요. 마스크팩 역시 우리의 효잡템이죠. 미국과 일본에서 시장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일단 대표적으로 삐아가 오늘 오전장에 그 안에서 강하게 올랐는데 현재는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6.3%의 상승만 유지하면서 1,330원 지나고 있고요. 한국화장품제조는 3.38% 올라주고 있습니다. 우원명 부대표님. 앞서 그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뉴스에 집중하지 말고 데이터로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이번 10월 수출 데이터에서는 뭐가 좋았고 뭐가 좀 아쉬웠는지 전략적인 평을 들어볼게요. 일단 수출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뭐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4.6% 늘어났 그런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좀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수출 증가세가 이제 가팔라지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SK 하이닉스나 이제 이를테면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측면도 같이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BM이나 DDR5로 절환되는 그런 흐름들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출 지표로 확인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동차 쪽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대략 작년보다 5.5%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차종의 수출이 대략 70%까지 늘어났으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자동차 늘어난 전체적 수출 대비해서 하이브리드 쪽의 수출 증가세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좀 약세로 접어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좀 관심이 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어떤 수출 증가세가 반사적인 이익을 좀 얻은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네. 이위에도 보시면은 바이오헬스 쪽도 한 18%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54% 늘어났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철강 쪽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세를 보였었는데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그냥 대략 한 8.8% 정도 상승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는 뭐 좋게 나왔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뭐 좋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려보겠는데 실제로 주가와 관련해서는 뭐 이 관련 내용들이 조금 빨리 반영이 되잖아요. 좀 미리 선반영되죠.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반도체 관련된 이 수출 데이터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약하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0만 원대를 좀 못 넘어가고 조금 다시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화장품으로 툭 튀어놓고 본다면은 전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하고 10월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는데 올 10월이 뭔가 지난해와 달랐던 점이 있는지 뭐 요 시기에만 갑자기 이벤트가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K-뷰티가 잘 팔린다라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계속 성장 중이고, 근데 이제 MOM이죠. 지난달 대비해서는 그 성장 이제 기울기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MOM으로는 한 1% 정도 성장을 했고, 미국은 오히려 좀 빠졌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전달 기준으로 빠졌고요. 주요 지역별로 보더라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쪽은 일본이고, 네. 일본과 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 쪽 이제 쪽에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중국은 이제 마이너스 폭이 줄고 있죠. 그래서 성장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이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뭔가 좀 그 중국 쪽 적자가 줄었던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정체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초는 꾸준한데 색조도 생각보다 좀 많이 좋아졌다. 이 정도인데, 이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전달 대비 확 좋아져야 되는데, 예, 뭐가 이제 생각보다 좀 느리네. 그러니까 이 기울기 곡선이 조금 완만해지다 보니까 성장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일부 지금 뭐 삐아라든지 아모레지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올라왔는데 결국 화장품은 유통과 그 다음에 OEM, ODM 업체가 가장 좀 투자하기 편한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적자를 조금 더 빨리 줄일 수만 있다라고 하면 뭐 코스닥스 성장률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데 코스닥스가 조금만 좋아지면 또 주가는 탄력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아모레퍼시픽도 지금은 바닥은 좀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짚어볼게요. 아모레퍼시픽 안 그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가가 제일 높았다라는 게 가장 아쉬운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덕에 올랐지만 그 안에 세부 사항들 뜯어보니까 앞으로의 그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걸 벌써 겁먹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마침 또 이런 날 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사실 또 지금 자금이 일시적으로 좀 반도체도 좀 팔고 네. 뭐 금융주라든지 조금 안전한 쪽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 그래서 많이 빠진 자동차도 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색깔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대선 전에 네. 그닥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약간 순환매로 도는 자금들만 좀 도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홀딩해도 괜찮겠습니까? 현구간은? 예, 여전히 뭐 홀딩 하셔도 되고요. 화장품주들 저는 실적 발표가 오히려 개별 기업 단으로 나오면 생각보다 튀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삐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25%의 급등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 상승이 무색하리만큼 오히려 장중 저점 기록하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삐아는 중소형단이다 보니까 더 아모레보다 더 변동이 컸던 건지 그쵸. 굳이 이 주가 흐름에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뭐 의미 부여라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수치가 좋게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는 그 어떤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좋아지는 폭이 줄어드는 거는 주가에는 사실은 뭐 미리 좀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아주 적극적인 호재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접근 관련해서도 화장품 관련된 주들은 매수해서 뭐 홀딩 이런 접근보다는 네.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빠져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의 종목들 같은 경우, 뭐 CNCI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그런 종목 내지는 만영공장 같은 경우도 오늘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장중 등락 폭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비하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덜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잘
잘 버텨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네. 적극적으로 어떤 매수보다는 마찬가지로 그냥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화장품주들은 접근하시는 게 가장 어울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니까요. 화장품의 그 수출 좋긴 했다 하지만 전월 대비를 요즘 또 높게 보다 보니 시장의 기대치가 점점 꺾여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상승을 유지하지 못했고요. 우리 우원명 부대표님은 이슈가 또 연말 쇼핑 시즌이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실리콘2 마녀공장 CNC 인터내셔널 언급했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